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제주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아 제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시아 제주의 최근 추세라던가 혹은 아시아 제주가 보여줄 그런 실적을 분석해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제지의 이런 골판지라던가 뭐 종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흔히 받아보는 택배 박스에 이제 들어가는 제지류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의 이제 독과점 기업들이죠. 이제 신대항제지, 태림포장, 삼보그룹, 아시아제지 이 정도의 이제 5개 내외의 업체가 90% 이상의 이제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제지는 이제 탑2 안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제재를 받아서 상자를 납품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수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제지 회사들의 힘이 상자 회사보다는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슈, 그러니까 대항 제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제지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압박이 제지 회사로부터 상자 회사에게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 한국 주식, 미국과 중국, 한국 주식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성장 기업들보다 지금은 성장 기업들에 대한 쏠림이 너무나도 심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던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치주 위주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주 위주로 보고 있고, 가치주이지만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증시에 자금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증시에 자금들이 쏠리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사실 가치주에 대한 평가가 저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확연하게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적이 가치주에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성장주로 나타나고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제 성장 섹터에서의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인지는 저는 당연히 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래 제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개발도상국의 이제 수요를 봤을 때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이런 시장 규모가 모바일 커머스의 이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Q에 대한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P에 대한 성장이 막혀 있던 것이 저는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풀린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죄다 내겠죠. 특히 그 중에서 대표 기업의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있지 않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런 피해 증가, 그러니까 이 아세제지가 취급하고 있는 이런 제지의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이 비용 관련해서는 어떤 식인지, 그러니까 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폐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폐지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20% 이상을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꾸준히 비용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 제지를 제가 특히나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탑2 회사가 이제 신대한그룹과 아시아제지죠. 그런데 이 신대한그룹과 아시아제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꾸준히 작년까지 최소한 100억 이상의, 보통 평균적으로 500억 가량의 매년 설비 투자를 해왔고요.
그에 반해서 신대재즈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더 아사히아즈에 좀 무게를 싣는 이유가 이 올해 들어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기계 설비 투자에만 800억 이상을 썼었는데 올해 6월까지의 그런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대략 한 90억 원 내외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을 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비용이 이제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설비 투자를 거의 완료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수입 폐지 가격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제 올해 들어서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Q와 P가 유지되는 와중에서 비용만 좋더라도 꽤나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가격까지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가치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를 좀 보자면 일단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진 것은 맞습니다. 저가 부분에서 역대급으로 터졌고 결국 이러한 수급 이슈가 수급이 굉장히 풀리는 모습이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저가권에서 터지는 역대급의 거래량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한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오를 때 화끈하게 올랐다가 몇 년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화끈하게 올랐다가 다시금 이제 4년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다시가 모른다면 결국에는 화끈하게 오를 수 있는 이런 가치주들의 특성, 특히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이런 기업들의 특성이 저는 더욱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재주 같은 경우는 이 내수주이고 스프레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게 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내수주다 혹은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어떻게 보든지 결국 실적이 좋아질 때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굉장히 본 가격대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본 가치를 책정이 됐을 때 그때 서서히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경기 민감주든 혹은 내수주든 저는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멤버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근데 멤버분들이 좋은 마음 기쁜 도하게 멤버분들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멤버분들에게 꽤나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매수하고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멤버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필승 멤버분들도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새롭게 이제 멤버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분석해드린 것도 그렇고 예전부터 꾸준히 분석해드리는 기업들도 그렇고 쭉 지켜보시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고 최소 3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세제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막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제가 좋게 보지 않는다면 분석을 해드리지도 않죠. 최근에 영상 찍어드린 것도 지금 우리 멤버분들이 직접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써주신 이야기들 10번은 더 읽어보았습니다. 읽는 내내 소름이 돋네요. 맞습니다. 이젠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몇 없을 부자가 될 기회예요. 2025년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필승!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멤버분들 위주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그만큼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상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직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질 않지만 우리 멤버분들이 대부분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저에 대한 응원을 꾸준히 보내주고 계시고 저 역시나 우리 멤버분들에게 수익으로 그러니까 계좌로서 보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는 꽤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나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우리 텔레그램에서 제가 써드리는 글들을 통해서 우리 멤버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흡수하시면서
몇 년 내에 저는 실력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멤버들에게 이제 써드리고 있는 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더라도 꽤나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고 특히나 최근에 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중국 증시를 이제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쌍방향적인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더욱더 이제 열심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원재료의 가격이 이제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 이상 이제 하락을 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수요량은 역시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림제지에서 이제 화제가 좀 나면서 제재 가격을 25%가량 올리겠다라고 이제 제지사 측에서 발표를 했죠. 따라서 특히나 이 아시아제재 같은 경우는 기계 설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제지사 중에 하나이고 올해부터는 그 설비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 10년 내내 저평가 업종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전 보고 있지만 결국 실적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비록 저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주가의 상승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추는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중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맞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만큼 환경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 중국에서 매년 이제 500만 톤 이상의 폐지를 수입했다면 이제는 폐지 수입량을 내년부터는 0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폐지를 수입을 안 해준다면 수입 폐지 가격은 더욱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서 수요의 이제 꾸준한 증가와 만약에 제재 가격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가 어떻든 이제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독과점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 상자업체, 그러니까 고객사 같은 경우는 2천여 개,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지만, 이 제재 업종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골판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때에는 저는 결국 이러한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이 그러니까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지금 안 보면 언제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돌파 라인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 관심을 가지겠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2,700억 원 내외죠. 역시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신용자산운용, 국민연금공단은 이 가치 투자로 유명한 이런 투자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신용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사들이 하나 둘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이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실적이 작년에 최악이었다고 하지만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800억 내외로 이제 800억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결국 ROE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의 2천억 원대 그런 수준은 사실 800억이라고 하더라도 PR이 4배가 안 돼요. 특히 내년에 만약에 대지 가격이 25%가량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영업이익은 최소 한 1,200억 가량은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을 대비했을 때 PR이 3이 안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결국 지금도 엄청난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지 가격은 언젠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택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가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지 가격이 오르지 않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까지 봉착해 있는 곳이고, 결국 오른다고 봤을 때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 그리고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지 업종이고 아세아 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률도 2%가량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지지라인이 강한 라인부터 이제 하나 둘 관심을 좀 가져간다면 저는 꽤나 보수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8,000원대 라인 때부터 25,000원대 라인 때까지가 저는 보수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런 라인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28,000원대에서 25,000원대 라인 때까지가 보시면 지지 라인이 꽤나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괜찮은 관심권 라인이 될 수 있다. 추세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1파동, 2파동, 3파동 이후에 지금 4파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5파동이 진행될 경우 저는 이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만약에 내년에 정말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면 주가는 그 실적을 안 따라가지 않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아시아 제지 그리고 대지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